안녕하세요. 셰퍼언니의 행복한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지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짜증내하는 나보다 못생긴 상간녀를 만나는 남편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여자를 사실은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봤는데요, 너무 못생겼어요 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봤는데 정말 못생겼죠, 이런 여자를 만났더니 너무 기분 나빠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속상해 하세요. 근데 뭐 정말 대체적으로 상간녀들이 별로인 경우도 많고요, 또는 괜찮은데 본처분이 화가 나서 못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뭐 불륜녀가 이뻐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럼 왜 조강지처보다 못한 상간녀를 만날까요? 불륜녀를 만드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유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여자라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걸린 게 그 여자인 겁니다. 유부남을 만나주는 손쉬운 여자여서 만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성적인 욕구를, 성적인 다양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걸려드는 여자가 못생겼던 예쁘던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해서 만나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번 잘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짜로 자주니까 못생기던 예쁘던 관계없어 만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상간녀가 좀 좋아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못생겼는데 왜 좋아하고 만나냐? 이 경우는 편안해서입니다. 조강지처나 내 아내는 나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상간녀는 못생겼는데 나를 편안하게 하죠. 내가 긴장해야 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못생겼지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투자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못생겼는데도 만나야 되는 세 번째 상간녀는 돈이 많을 경우입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만나서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 신경 쓸 만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써야 된다거나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무조건 이 남자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세워주고 심적으로도 세워주고 모든 걸 인정해주는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여자. 그래서 못생겼지만 뭐 두 번째 이유랑 비슷하지만 금전적인 편안함을 주는 여자. 그래서 못생겼지만 만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내분들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저런 여자를 만날 때 내가 너무나 별로인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라기보다 제가 미리미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남자들이 추구하는 성적인 다양성의 추구의 문제고, 사랑을 해서 그 여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점,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남자들은, 남편들은, 남성들은 본인들이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대상과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아내에게 계속해서 존경받고 계속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그 남자가, 나와 살고 있는 남편이 사실은 얼마나 별로인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와서 잘난 척 하는 걸 잘 용납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그럴 때 진심을 담아서 리액션 해주기가 힘듭니다. 연애할 때처럼. 결혼해서 한 몇 년 살고 보니 얼마나 지저분한지도 알고, 깔끔하면 얼마나 깔끔 떠는지 알고, 또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거나 끈기가 없는지도 알고, 끈기는 있지만 성질이 더러운지 알고, 성질이 더럽진 않지만 소심한지 알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줄어들어 있고, 우리도 그걸 알고서 계속해서 리액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남편들의 길을 세워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던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매력이 떨어져서 자기 매력이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곳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나보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 화가 나고, 야, 저거 나보다 괜찮은 여자 만나면 내가 화가 안 날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나보다 괜찮은 여자 만나도 기분 나빠요. 그냥 그 여자가 나보다 못났다고 봐도 기분이 나쁘지만, 나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나도 화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나보다 못난 여자를 만났다고 화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난 여자를 만난 게 차라리 낫죠. 나보다 사실은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더 기분이 나빠요. 근데 못났고 괜찮고의 기준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났어도 그 여자가 불륜녀인 이상 나보다 못난 겁니다. 지가 나보다 잘났으면 조강지처 하지 왜 불륜녀 하겠습니까? 그죠? 절대 나보다 잘난 불륜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다 못난 겁니다, 불륜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를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나보다 못한 상간녀를 만나는 남편들의 마음은 첫 번째가 여자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나한테 걸려든 여자.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요. 그냥 못났던 잘났던 관계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편안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거고요. 세 번째, 금전적으로 나한테 채워주는 못생긴 상간녀. 그래서 나를 금전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여유 있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여자기 때문에 못생겨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색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간녀가 나보다 못났는데 왜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걸까라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간녀가 예쁘던 예쁘지 않던 그녀들은 불륜녀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여러분보다 다 못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를 멈추셔야 돼요. 남편들이 못나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난 척 할 만한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 남편들이 딴 곳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못난 좌절감을 메꾸기 위해 떠도는 겁니다. 그들의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책하는 마음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언니의 행복한 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내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시는 남자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못 믿겠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 또는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 이랬을 때 내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좋은 분 만나서 시작하셔야죠. 이제는 이혼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혼을 준비하시니까 다음번에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라고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는 남자를 믿을 수 없어요. 이젠 여자를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바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신, 이혼을 하게 되신 분들, 또는 바람으로 이별을 하신 분들, 연인들과 이런 분들은 전부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별이나 이혼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남자를 못 믿겠다,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니까 이제는 헤어지시고 헤어지셨으니까 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더 행복해지시면 된다. 좋은 사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믿겠다. 못 믿어서 못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뭘 그렇게 믿으려고 하냐는 거죠. 꼭 믿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랑이 굉장히 순수하고 너무 완벽해서 믿음이 절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해야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론 아름답죠. 이 세상에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는 주기도 했다가 걷어오기도 하고 받았다가 걷어지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럼 믿음이 없어도 되냐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완벽히 믿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때 정말 행복한 건데 내가 완전히 믿고 완전히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믿음을 줄 수 있고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거에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대상한테 완벽히 사랑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끝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완벽히 믿음을 주고 완벽히 사랑해도 내가 다시 상처 입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사랑을 하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고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나를 가둔 채로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정말 불행하게 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다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럼 사랑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랑을 하기만 하고 또 상처 입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대상과 사랑에 빠진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상대방이 바뀌는데도 그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저렇게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의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꾸 의뢰 연애를 한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자꾸 의뢰 연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거나 그 사람에게 모든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을을 선택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갑의 자리에 서 있는 남자는 점차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을의 포지션을 취하는 나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러분, 그들을 믿지 마시고요. 남자를 꼭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와도 어떤 사랑을 주고 받아도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퍼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바람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람이 예방이 가능할까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좀 잘했어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소홀했던 건 맞아요. 이런 자책들. 내가 조금만 잘했다면 이 바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에 여러분들의 한숨이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십니다. 그런데 바람의 예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굉장한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그 사람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가지를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세포언니 행복한가에 오시는 내담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의 문제를 많이 안고 오십니다. 바람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부분들의 공통점은 관계 리스를 통해서 바람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즐겁게 즐길 줄 아는 부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부부관계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분도 계세요. 보통 아내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도대체 여자가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남자들이 잘한다는 거는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뭐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좋다든가. 그러면 여자가 잘한다는 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을 관계를 잘한다고 표현합니다. 남성들은 자기와 관계를 하는 걸 즐거워하는 여성에게서 흥분을 느끼고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관계 속에 즐거움을 갖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굉장한 기쁨을 주는 방법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건 남편이건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회사에 있었던 일, 내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잠자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어리석은 아내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고 그것에 공감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대화를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그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람이 난 많은 배우자분들을 만나뵈면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질문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의 힘겨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바람이 시작됐지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성은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하고 대화가 부족했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엄마하고만 성장을 한 남성들은 인정 욕구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러다 외부 여성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 여성들은 이 남성에게 바라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잘 알지도 못해요. 양말을 뒤집어 벗는지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는지 그 양말을 잘 때 코를 후비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인정을 해줍니다. 멋있다, 최고다, 이런 남자를 왜 아내는 몰라주냐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인정 욕구의 충족은 이 남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성적인 매력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성적인 부분도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주는 것. 그럼 인정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텐데 인정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잘난 게 없는 걸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늦게 들어왔다면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봐.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이 말 한마디. 일찍 들어오면 밖에서 놀고 싶을 텐데 일찍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빈말이라도 여러분 진심을 좀 다해서 말을 해준다면 남편은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훌륭하고 내가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채워주신다면 남편의 인정 욕구가 부족하지 않다면 바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의 경우가 궁금하실 텐데 아내들은 애정의 욕구가 강합니다. 내가 예쁜지, 날 사랑하는지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 남편분들이 예쁘다고 말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쁘다고 했잖아 3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성들은 항상 추앙받기를 원하고 나를 찬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족시켜 준다면 외부에 나가서 내 미적인 아니면 내 성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예뻐 보여야 하는 대상은 나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 때는 화장을 지우고 손님이 오면 화장을 합니다. 외부에 나가거나.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만 발라도 남편이 귀가할 때쯤은 화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다 한다 그래서 바람이 다 예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바람의 증거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람. 여러분 진짜 내 배우자가 피고 있다면 너무 잡고 싶잖아요. 그죠? 잡는 게 좋은지 안 잡은 게 좋은지 참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일단은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내 가정이 깨지기 전에 바람의 증거는 빨리 잡는 것이 좋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정말 힘든 영역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 때문에 핸드폰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언제 연락이 내가 하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 핸드폰을 놓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증거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발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일단 문자와 톡, 깨톡 또 이런 것들을 다 지웁니다. 근데 이들이 지우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서 휴지통 비우기를 안 해서 사실은 지운 문자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 통화 내역의 휴지통 또는 문자의 휴지통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진첩에 휴지통도 들어가시면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들은 확실하게 지우는데 휴지통을 비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에 휴지통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바람의 증거를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데스크탑에 또는 노트북에 구글이 로그인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내역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 해놓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서 카카오톡이 오는 것을 그 안에서 다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휴지통도 뒤져보시면 같은 영역으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지워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구글 맵이 로그인된 가운데는 5년 전, 6년 전 내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모든 내역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수상했고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일으켰는지까지 발견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차량의 블랙박스겠죠. 블랙박스를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100%입니다.
뭐가 있어서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바람을 잡는 좋은 케이스가 되지만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바람을 피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다. 모두 올 삭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 남편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시간 또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순간에 비어있는 블랙박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바람을 피는 것 같긴 한데 이 증거가 정말 발견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블랙박스를 봐서 남편이 바람을 잡았다고 해도 어떻게 너 나를 뒤질 수 있어?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분명히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날 의심했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화를 내서 집을 나가거나 또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막 너하고 관계가 끝이야 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성격적인 부분이 크긴 한데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내가 이걸 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내가 그냥 믿고 기다렸으면 남편이 정리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핀 게 사실이고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찾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배우자는 그냥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할 뿐이고 조금 더 그 바람이 발전되고 어차피 가정을 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화를 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모두 겁나서 정말 이 사람이 완벽히 가정을 깰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불안하지만 또는 내가 알았을 때 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면 저는 잡지 않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가정을 지킬 거야 라는 믿음을 배신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람의 관계가 너무 오래되는 것을 저는 방치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게 방치했을 때는 종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마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증거를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가장 많이 잡는 것은 역시 핸드폰의 문자나 전화에 갤러리에 휴지통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는 그 사람이 혹시나 로그아웃하지 않고 놓아두었을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살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봤을 때 분명히 연락이 안 되는 시점에 이상한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바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3번째는 블랙박스를 찾아보셨을 때 모든 것이 올 삭제되어 있거나 부분 삭제가 되어 있다면 그건 100% 바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람을 잡고 싶지 않으신 분들 잡지 않으셔도 좋지만 오랜 관계가 지속될 때 가정이 해체될 위험이 높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지지 마시고 바람이라는 문제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건강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퍼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 피울 것 같아요,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혹시 바람 필까봐 걱정돼요. 제 여자친구가 바람 필까봐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해드리죠. 제가 전쟁이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해요. 하지만 분명한 그들의 행동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시그널은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게요. 제가 항상 바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쟤 또 그 얘기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볼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의 과거는 미래다 라는
어떤 명언도 있는데 그것은 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과거, 남성의 과거. 근데 그 과거라는 것이 남자를 많이 만났냐, 여자를 많이 만났냐 이런 걸로 얘기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했는지가 그들의 결핍을 좌우하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을 잘 제어할 것이냐 제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바람을 필지 안 필지를 우리는 조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생길까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렸지만 그거를 요목조목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수저, 다이아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든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기도 하고 또는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과는 다릅니다. 아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을 읽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얻는 방식 또는 바라는 방식대로 가져갈 수 있고 취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주고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결핍이 줄어듭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가까울 때 아이들의 결핍은 줄어들고 원가족에서 느꼈던 완전한, 어쩌면 완벽한 세상 속에 자란 아이는 내 가정을 가졌을 때 그 가정에 대한 완벽함과 행복함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향유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 피울 가능성이 그런 결핍만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동적인 사람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충동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바로바로 즉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자신의 니즈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갖기 위해 아니면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저는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않아도 되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꼭 그것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또는 내가 그것을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고 순간적이고 또는 신경질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 순간 외부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마음,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의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내 가정의 소중함이나 내 아이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맞는데 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잡아떼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실이 거짓이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가정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옳다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 가정을 외면하고 이 거짓 관계에 내가 빠져드는 것이 나의 진실이야 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능숙해지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진실이라고 빠져들고, 그렇게 빠져들어야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말에 능숙하면서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는 사람들은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바람을 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던 걸 본인이 몰랐을 확률이 높고, 그는 자신의 결핍조차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치명적인 어릴 적 트라우마나 결핍 또는 거짓말하는 습성 없이는 절대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자 하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이 바람을 피고 외도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본인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 아프지만. 제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결핍을 봐야 하고, 더불어서 결핍에 생긴 욕구가 어떤 욕구가 동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바람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결핍이 있고, 두 번째 충동성이 있고, 세 번째 거짓말에 능숙해서 본인조차 속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심리상담을 통해서 또는 두 사람의 건강한 성인 애착을 통해서 결핍과 충동적인 면과 거짓말하는 습성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으면 헤어져야 돼,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